어느 출판사에서 위인전을 내놓든 절대로 빠지지 않을 인물이 있다면 국내에선 세종대왕과 이순신일 것이고, 해외 인물로는 에디슨이나 큐리 부인쯤 될 겁니다. 큐리 부인, 불굴의 의지로 연구를 거듭하여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과학자. 폴란드 출신의 마리아 스클롭스카는 연구 과정에서 든든한 동반자로서 후일 그녀가 틈만 나면 그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한 피에르 큐리를 만나게 되고 큐리 부인의 이름을 얻습니다. 1898년 12월 21일 연구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연구했던 과학자 커플은 1톤이 넘는 우라늄 광석으로부터 10만 분의 1g에 불과한 새로운 원소를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라듐이었습니다. 이걸로 부부는 노벨상을 받지만 머지않아 피에르 큐리는 마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큐리 부인은 연구를 계속하며 그녀만의 인생을 살아야 했죠. 당시 그녀의 나이 38살. 벨기에 사람 어네스트 솔베이의 주창으로 국제물리학 화학학회가 처음 열린 게 1911년의 일입니다. 여기에는 아인슈타인과 큐리 부인 등 위인전 단골 인사를 포함해서 쟁쟁한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유서 깊고 정평 있는 모임이죠. 그런데 이 첫 솔베이 회의는 그 참석자들의 면모와 논의 내용의 우수함과는 별도로 좀 민망한 스캔들이 얽혀있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스캔들의 주인공은 큐리 부인과 역시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폴 랑주뱅이었습니다. 랑주뱅은 피에르 큐리의 제자였습니다. 큐리 부인보다도 6살 연하였죠. 당시 랑주뱅은 기질이 무척 사나운 아내에게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틀리면 병을 들고 과학자의 제2재산이라 할 머리통을 내리찢기도 했다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남편을 잃은 큐리 부인과 가정적으로 불행했던 랑주뱅이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스캔들 자체가 랑주뱅의 못된 아내가 편지를 위조하고 폴란드 여자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배타적 감정이 버무려지고 황색 언론에 뻥튀기 보도가 곁들여진 허위이며 증거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큐리 부인이 당연히 사랑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주변 친구들도 마리 큐리가 랑주뱅의 재능과 인품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증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료 물리학자 장 페랭의 아내 앙리에트의 증언입니다. 마리는 랑주뱅의 경이로운 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다. 어쨌든 둘의 관계를 의심했던 랑주뱅의 악처는 큐리 부인의 편지를 가로채는 데 성공했고 한바탕 난리가 나지만 친구들의 중재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랑주뱅의 아내는 거기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고 큐리 부인의 실험실까지 몰래 뒤져서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아냅니다. 길길이 날뛰기 시작한 랑주뱅의 아내. 위에서 얘기한 솔베이 학회에 큐리 부인과 랑주뱅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고는 언론의 모든 것을 폭로해버립니다. 유태인 드레피스를 잡았던 프랑스 극우 언론들은 폴란드 여자의 프랑스 유부남 낚아채기를 신나게 기사로 긁습니다. 그중 한 기사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게 신비스럽게 붙이던 라듐의 불꽃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작용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 하나의 가슴에 불을 당겼다. 그리고 이 과학자의 부인과 아이들은 눈물 속에 있다. 랑주뱅은 경로해서 신문 편집자에게 결투를 신청하기까지 합니다. 편집자가 결투 마지막 순간에 권총을 내려놓아서 싱겁게 끝났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갔고 큐리 부인의 집 앞에는 폴란드 여자 물러가라는 어디에나 있는 오지랖 넓고 정의감 넘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죠. 결정적인 건 노벨상 위원회 동의였습니다. 스캔들이 본격화하기 전 노벨상 위원회는 폴로늄이란 새 원소를 발견한 큐리 부인에게 2번째 노벨상을 결정했지만 큐리 부인과 관련된 난리구판이 꼬리를 빼게 만든 거죠. 노벨상 아카데미 위원 아레니우스는 큐리 부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그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노벨상 아카데미는 부인의 수상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카데미 사무총장이나 제게 이곳으로 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전보를 쳐주십시오. 법적으로 랑주뱅과 당신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에는
상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곧 죽어도 자기들이 수상을 거부한 게 아니라 큐리 부인이 결연히 나의 결벽이 이쯤되기까지는 수상을 거절하는 모양새를 내달란 것이었죠. 여기서 큐리 부인은 이런 답을 써보냅니다. 저는 제 신념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조언은 잘못입니다. 상은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에 소요된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대한 평가가 사생활에 대한 중상과 모략에 의거하여 영향받는 건 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에 턱에 명중하는 라이트 훅 한 방. 나는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큐리 부인은 꿋꿋하게 스웨덴으로 가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때 힘을 실어준 게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 큐리는 고맙다가도 떨떠름했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큐리 부인은 누구를 유혹할 능력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열정적이지만 누구에게 치명적일 만큼 매력적이진 못하거든요. 어쨌든 큐리 부인은 노벨상을 받으며 위기를 돌파했고 스캔들도 점차 음소거돼 갔습니다. 랑주뱅 역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스캔들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사실일 때 마리 큐리가 더 존경스러워집니다. 그 사랑이 가져다준 충격과 공포 속에서도 의연하게 나의 사생활과 과학적 연구에 대한 평가가 무슨 상관인가 하고 당당하게 맞설 줄 알고 자신의 권리를 또박또박 주장하며 두 번째 노벨상을 거머쥐어 돌아간 남편과 자신의 명예를 드날린 여자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사람입니까? 더 재미있는 건 큐리 부인의 맏딸 이렌 큐리의 딸, 그러니까 손녀딸 엘렌 줄리오는 랑주뱅의 손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엄마와 조카의 사랑을 모두 지켜보던 큐리 부인의 둘째 딸 에브 큐리, 엄마의 전기를 쓰면서 거의 모든 것을 돌아봤을 그녀는 놀랍게도 103세까지 살다가 2007년에야 세상을 떠났습니다. 큐리 부인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